저희가 오랜만에 또 뵙게 됩니다. 참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는지 아쉽기도 한데요. 이규현 홍보수석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네. 예? 뭐 제가 네. 안 나오면은 저희 시청률이 좀 올라갈 것 같아서 아이고 별 말씀을요. 오마이 TV의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셔야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안 된다, 일정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예, 아주 기록적인 기록적인.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길게 할 줄은 몰랐는데. 아니, 어땠어요? 그 저기 이제 비사가 있는데 그 기자회견 전날 네. 이제 대통령께서 얼마나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 1시간 반으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어. 예, 1시간 반입니다. 그랬더니 조금만 길게 한다고 그냥 드리세요. 기자분들한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거 분명히 2시간 가까이는 간다. 그래서 그렇죠. 2시간. 방송사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방송 시간을 갖다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미리 알려주는 것이 사실은 홍보수석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려가서 기자실에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1시간 반인데 조금 길어질 거니까 각오는 좀 해라. 그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할까요? 그랬더니 네. 저번처럼 한 2시간 정도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고 갔는데 3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이게 역대 최장. 역대 최장. 역대 최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브리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네. 문민정부 이후 역대 최장이었다. 이렇게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네. 문민정부 이후를 왜 썼냐면요. 그 전에는 찾아보니까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정확도가 떨어질까봐 네. 문민정부 이래로 역대 최장이었다. 아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최장이었을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모든 현안에, 모든 분야에 다 답을 이재명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직접 생중계로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든든한 마음도 드셨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저렇게 다 소상히 파악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그런 기자회견이었고, 준비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 인상적이었던 그 부분이나 네.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기자회견 관련해서. 그날 그 현안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자들이 더 이상 질문이 안 나올 때까지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로 다 모든 분야의 네. 질문들이 다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 문제도 그렇고요, 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다 나왔- 실질적으로는 다 그 답변이 있었죠. 방향을 다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렇네요. 모든 궁금증이 풀렸던 그 시간이기도 하고, 자, 신년 기자회견이 이렇게 진행이 됐고, 또 다음 기자회견 지금 가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아직은 네. 있습니까? 자주 하시고 또 길게 하실 것 같아요. 조금 숨을 쉬어야죠. 네. 근데 보니까 또 타운홀 미팅도 또 이제 지역에서 또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계속해서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제 국무회의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아유. 많이들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그 극한 직업인지 여러분들 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그 아마라는 그 단어 딱 짚으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의지를 표명하신 모습도 예.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부인철 부총리의 네. 습관입니다. 아마가 이렇게 예. 그걸 딱 짚으셔가지고 아마는 없다라고 네. 하셨는데, 근데 이번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 이제 정치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제가 볼 때는 언론의 조명을 좀 덜 받는 느낌도 있어요. 네. 좀 수석 입장에서는 아쉬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신문 같은 경우로 네. 보면은 이제 몇몇 정도가 나왔나, 어느 정도의 기사를 갖다가 소화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데 거의 역대 최 그런가요? 다 기사도 많이 나왔고요. 네. 언급도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좀 더 여운이 좀 오래 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네. 평가도 있고 후속 보도도 있고 그러길 또 바란 부분도 있었던 부분도 있는데, 네. 그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 네. 어쨌든 하지만 이게 워낙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걸 언론 입장에서도 다 다룰 수밖에 없어요. 다 네. 트렌드스로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됐고. 예, 저번에 예. 또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준비를 질문 답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역대
정권 보면 그렇게 해왔는데 네. 저희는 약속대로는 없이 지금 했고요. 음. 이번에는 아예 국민 여러분이 다 합니다. 약속대로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명함 추첨 이런 걸 안 했습니다. 아예. 아예 그냥 네. 하고 지목하고 하는 걸로. 네. 그렇네요. 네.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이제 다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오늘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장동혁 네. 국민의힘 대표가 네. 연설했습니다. 교수단체 대표 연설 국회에서 했는데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영수회담을 네. 네. 제안을 했어요. 네. 자, 일단은 청와대 입장은 변한 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변함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영수회담의 절차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그거에 대해서 영수회담을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려운 상태고. 네, 사실 지난 기자회견 통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네, 부정적인 입장은 사실은 내놓으신 거죠. 예, 영수회담에 예. 대해서는 예. 밀실에서 뭐 이렇게 하는 옛날 식의 예. 그런 건 안 된다는 예. 취재 말씀하셨습니다. 말 자체도 영수회담이라는 게 너무 좀 영수회담. 고전틱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네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번에도 이 국회 국회 여야 이제 대표들을 네, 모셔가지고 예, 같이 오찬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는데. 네, 네. 그때도 국힘 쪽만 안 왔죠. 예, 다른 어떤 개혁신당도 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천하람 대표가 갔던 기억도 네. 있고 장동혁 대표는 그때 뭐 단식 중이기도 예, 했고 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제1야당 대표가 단식 중인데 이렇게 예? 청와대에서 뭐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차원의 지적도 나오긴 했었는데 그럼 이제 그쪽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리 잡혀있던 또 네, 그럼요. 일정이었고 네, 네. 대표들과 예고돼 만나는. 있었던 거였고요. 그게 네. 신년의 오찬이었기 때문에 그렇네요. 신년이 되면은 정치권 분들을 갖다가 이제 모셔서 네. 밥 먹으면서 덕담하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네. 그래요. 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예,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셨고 영수회담에 있어서는 뭐 이제 제안을 했지만 네, 이게 뭐 바로 있을 상황은 아니다.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예, 일단은 그렇게까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뭐 네, 한다, 안 당장은 한다? 뭐, 이건 네. 할 수 없는 거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기자회견 얘기를 저희가 해봤죠. 기자회견 이후에도 소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네, 특히 SNS 네, 옛 트위터죠. X 여기에 기자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놀라워. 맞습니다. 계속 보고 그것도 기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 정책 이슈에 대한 글을 많이 올리고 계신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따로 뭐 상의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시고 아닙니다. 누가 네. 따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당연하죠. 네, 이건 이렇게 근데 장문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자주 네. 올릴 수 있는 시간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보세요? 지금 일종의 이제 직접 소통을 하겠다 국민들과 그런 어떤 그 마음이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조금 이제 이게 좀 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국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빨리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너무 늦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계세요. 아하.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뭐 벌써 8개월 됐다.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아니 8개월밖에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벌써 8개월이 됐다. 벌써. 그러니까 그런데 저기 국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거라든가 편익을 증진시키는 수 있는 네. 어떤 그거에 대해서 빨리 속도를 좀 내달라. 너무 늦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시고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마음이 네. X의 그 글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눈에 보이잖아요. 뭘 바꿔야 네. 되고, 예. 뭘 정상을 시켜야 되는지. 예, 그거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예. 어제도 국무회의에서 네. 그 이제 민생과 관련된 거 이렇게 민생 범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늦냐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네. 어떤 게 일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항상 입법 같은 것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늦어지지 않습니까? 입법 속도가 굉장히 늦게 나오죠.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행정으로 보면 네. 입법이 된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행정을 한다, 행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해왔죠. 그러니까 맞아요. 잘 이렇게 진척이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건 직접 빨리 해라. 그리고 입법을 통해서 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네. 빨리빨리 처리하면 되는 거다. 아. 그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고 예. 또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것들은 먼저 해라. 음. 먼저 하고 나중에 입법이 필요하면 그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걸 봐갖고는 이게 그 트위터 그러니까 X에다가 올리는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진심 진정성을 우리가 이 SNS 활동을 보면서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이 트위터 X를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엄지로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직접 그렇습니다. 이렇게 엄지. 예. 그렇습니다.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쓰고 있는 네. 모습이 또 눈에 이제 선합니다. 그려지는데 그만큼 이 소통을 예전부터 많이 해왔고 네. 그래서 이어가고 있는 모습. 아, 대통령께서도. 그럼요. 네. 그래요. 든든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이 X에 올리는 글들 뭐 다른 현안도 있겠지만은 네. 부동산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맞습니다. 오늘도 올라왔죠. 아유, 맞습니다. 오늘도 한 이 사설 네. 언론 보도를 링크를 하면서 네. 저거 예. 네, 네. 아침에 올리셨죠. 아침에 올리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이던 것인데 대비하는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네.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 뭐 이런 예, 예. 사설이 나오다 보니까 또 요즘에는 자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 어떤 것들은 네. 문제점을 진정하기도 하고 지적하고. 어떤 거는 네. 정보를 제공하거나 어떤 때는 이런 언론 보도는 상당히 네. 좋았다 이런 아하. 식으로 해서 지금 첨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 기사 하나하나를 네. 꼬집어서 어제는 저 오마이뉴스 기사를 또 링크를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네, 보도하는 저도 봤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셨는데 네. 이렇게 하나하나 부동산 정상화에 대해서 글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의지라고 해야겠죠? 굉장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이게 그거 저는 몇 달 전서부터 이런 말씀을 저희 티타임 때나 좀 하셨는데 그래요? 이걸 티타임 직접 때? 소통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하고 네. 이렇게 하시는 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최근에 그냥 계속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워낙 강하세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거 부동산 그대로 이대로 그냥 그 폭등하는 걸 놔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냐면은 일본의 30년 잃어버린 30년처럼 아마 우리가 뒷걸음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그 굉장히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표현을 망국적이라는 표현도 쓰시고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너무나 강하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네. 또 하나는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게 이게 요번에 다주택자의 중과 같은 문제 그걸 네. 갖다가 2022년이죠. 그때부터 해갖고 거의 4년째 지금 맞아요. 매년 놔뒀습니다. 유예가 돼 왔던 거. 근데 이게 무슨 놈의 법 체계가 이러냐. 아니 그게 문제가 있으면 입법을 하든지 새 입법을 하든지 그렇죠. 네. 그냥 놓고선 계속 연장시켜주고 음. 이게 말이 되는 거냐라는 이게 이제 비정상적인 경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엮이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내고 계신 겁니다. 네. 사실은 지금 이제 코스피가 오늘도 보니까 5,340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금 오르는 걸 보고 왔는데 이게 아마 1년 전만 해도 이럴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아무도 못했죠. 5천을 우리가 넘어서 5,300 이제는 6천이 가까워 보이는 상황까지 예. 왔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봐라. 네. 돈이 부동산 시장 안 가도 돈이 코스피로 간다. 네? 자본시장으로 간다.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으로 간다. 이걸 확실히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표현도 그렇게 쓰셨습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다르다. 지금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재테크 개인으로 봐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재테크의 1순위가 이제 증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태행적인 왜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묶이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깔고 앉아 있는 예. 돈이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자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집을 못 사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자본이죠. 그래서 그런 묶이는 자본, 네. 문제가 있는 자본을 생산적 금융 쪽으로 이쪽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래서 네. 기자회견에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머니 무브라는 예,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고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시기다. 옛날하고 다르다. 옛날하고 다르다. 예, 그리고 계속 얘기하시는 게
본인에 대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부동산의 관행 네. 또 제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아마 무리실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예. 어제 그 국무회의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게 유예 기간을 좀 주지 않았습니까? 예, 5월 맞아요. 9일 날 계약했고 그래서 4개월 정도의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네. 사실 그런 유예 기간을 정하는 거는 재경부에서 정했지만 그와 관련된 기준을 던져준 거는 대통령께서 던져준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네. 자, 이런 비정상적인 이 관행은 없애야 된다. 그렇지만 바로 시행했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거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 정책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이제 어제 재경부 쪽에서 그걸 만든 거죠. 이제 유예기간을. 어쩌래도 전세 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5월 9일까지만 계약해라. 그렇지만 그 나중에 진짜 실제로 본계약이 이루어지고 네. 등기까지 가는 데는 한 4개월 정도 이상은 주는 식의 어떤 안이 바로 대통령의 생각 속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피해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을 이거 좀 없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융통성을 이제 발휘하는 네,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에 이거 진짜니까 이번에 만약에 팔 생각이 있으면 이번에 안 팔면은 정말 세금 더 내게 된다.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저 표현을 쓰신 게 이제 예. 후회하게 될 후회하게 거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동안 정부를 보면은 이게 뭐 사설도 아까 봤지만은 이런 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이어가고 네. 민심이 좀 안 좋은 것 같으면 약간 물러서는 모습 보였죠. 네. 부동산 문제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시장에서는 좀 학습이 된 것 같아서 네. 아, 이번에도 그렇겠지. 네. 지방선거도 앞두고 그런데 이렇게 세게 계속 나가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동산 올라와서 이렇게 뭐 웃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적죠. 어떠세요, 앵커님은? 그렇죠. 부동산 이게- 아파트 막 올라가면 기분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러 채 있고 막 이러면은 네. 저게 올라가면은 내가 저거 팔아서 뭐 음. 이만큼 이익 얻을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 텐데 최소한 1주택자까지는 어차피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이거 올라오면은 세금 네. 더 내지 그럼요. 이런 생각 다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피눈물 흘린 사람이 과연 누구냐 네.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네.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네. 저희가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문제 정말 뜨거운 감자라고 볼 수가 있고 어려운 문제인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르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 풀어낼 거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계속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입법과 행정 속도 늦어서 일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토론도 네. 하셨고 여러 지적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설에서 음. 입법 고속도로를 깔겠다. 그러니까 주요 민생 개혁 입법 조속 처리를 또 다짐을 했습니다. 네. 보니까 민생이란 이 단어를 21번인가 썼더라고요. 그만큼 네. 많이 민생을 얘기를 하면서 민생 입법에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이 특히 매진하겠다 이 뜻을 강조했는데 당정청의 긴밀한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당정청이 네. 힘을 또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 네. 입장 이거는 분명하니까요. 음. 입법 속도가 너무 늦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사실은 그 국회를 통과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런 거. 그렇죠. 대표적인 게 또 그거 이제 관세와 관련된 한미특별법. 아, 맞아요. 그거 이번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게 또 시급한 문제고 그런 것들이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를 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국회에 대해서 지금 상황, 국회 네. 상황에 대해서 뭐 따로 언급을 티타임 때 하시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으셨습니까? 그건 정치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 입법에 대한 부분에 거, 대해서. 입법에 대한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아. 이거 너무 늦다. 일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예, 말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취지의 말씀이 예. 있으셨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국회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이제 대통령으로서 뭐 국회 있을 때도 생각하셨겠지만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됐고 네, 그리고 이 국정을 운영하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생각해봐도. 네, 법안 이것만 서민들, 돼도. 국민들, 예. 그것도 서민들 뭐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 좀 이렇게 좀 특히 국회의 입법 속도에 대해서는 네. 굉장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죠. 네, 그런 문제 의식이 이제 투영돼서 당정청 간의 논의가 있을 걸로 앞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요. 예. 네, 좀 더 활발해질 더 겁니다. 활발해질 네. 것 같고 어떤 법안이 빠르게 또 통과돼야 되는지 네. 시급한 게 무엇인지 네, 그걸 좀 잘 정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관세 언급도 하셨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 이제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뭐야 법 통과 안 되고 이거 왜 이렇게 늦어져라고 하면서 이걸 관세를 15% 25% 자동차 뭐 이런 것들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김정관 장관도 네. 갔고 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금 미국 가는 길에 네. 그 논의를 하고 이런 네. 상황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한두 시간 전인가요? 그 속보가 떴습니다. 네. 조현 장관하고 한미 그 외교부 장관들 회담이 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핵잠이라든가 대미 관세 문제라든가 또 조선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협의를 했고 네. 합의 정도가 나올 정도로 그 회담이 잘 됐다. 네. 이런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아마 저 음, 조현 장관께서 귀국하시면 네. 구체적인 얘기를 좀 들을 그렇겠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네. 원자력, 핵잠, 뭐 조선 협력 합의했다라는 예. 속보가 기사가 떴네요. 네, 들어와 있네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과의 관계 우리가 보면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잘 이제 보여왔고 풀어왔습니까? 외교를 네. 잘 보여왔는데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우리가 참 종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돌출이 되면서 타코죠, 타코. 맞아요. 네. 타코라는 말이 계속 나오게 된 상황인데 우리가 또 긴밀하게 대응하면서 네. 김정관 장관이 캐나다에 있다가 바로 또 급파가 되기도 하고 또 조현 장관도 나가서 노비오 장관과 이런 문제 논의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되는 것 같아요. 대응하고 있다.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일관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성은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진폭이 너무 크면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 또 이제 올리셨구나. 네. 이제 이 정도의 면역은 우리 국민들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라면은 이거 빨리 미국 가갖고 빨리 협상하고 빨리 들어줄 거 들어주고 막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언론이나 또 국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냉정하고 네. 그 이제 그 합리적으로 뭔가 이 풀어나가는 게 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뚜벅뚜벅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것을 국민들도 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언론들도 많이 이제 그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어떤 돌출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분명히 저희는 그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네. 표현을 쓰셨어요. 대통령께서 계속 그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한미와 관련된 협상을 할 때, 관세 협상을 할 때는 상업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이걸 풀어나간다. 그리고 뚜벅뚜벅한다. 네. 또 일희일배이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을 몇 가지를 계속 몇 달째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를 믿고 예. 우리 국민들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대응하면 된다라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박미 통상본부장의 지금 얘기도 미국이 관세 인상 관보 개시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고 네. 조현 장관도 우리 정부의 노력 관세 합의나 대미 투자 이행 정부 노력을 또 설명했다라고 하니까요. 우리 네. 입장도 이렇게 밝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 네. 열심히 이행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면서 당당하게 네. 나간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제안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가지고 네네네. 청와대에서는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논의를 안 했습니다. 아. 보도는 보도로 놔두고 네. 좀 그 찬찬히 진위를? 내용이 진위 음, 또 이런 것들을 또 절차 뭐 이런 네.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네. 이거 좀 네. 보고 판단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뭐 여러 가지 현안들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특히 밖으로 봤을 때는 이 관세 협상 문제 이런 것도 또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네. 시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프로젝트인가? 예. 이제 크게 보면은 네. 창업 국가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많이 써왔죠.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국가 창업이라는 말로 이제 그 키워드를 신년에 던졌습니다. 국가 창업. 예, 국가 창업. 네. 오늘도 그와 관련된 행사가 좀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단순히 창업을 뒤에서 이렇게 국가가 조금 이 측면 지원해 주는 거, 후면에서 이렇게 옆에 뒤에서 이렇게 약간 밀어주는 정도가 네. 창업 국가였다면 이거 국가 창업은 같이 가는 겁니다. 동행하는 거. 그러니까 창업자들과 같이 손을 잡고 동행하는 거. 이런 개념으로 국가 창업이라는 어떤 어젠다를 던지신 거고요. 네. 그거에 추진 배경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네.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고도화되면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또 하나 AI가 아주 우리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인공지능 AI의 산업을 키우면 키울수록 일자리들은 더 적어집니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들이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기업체에서 당연히 뭐 조금 일자리를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네. 구조적으로 보면은 국가 창업을 활성화시키지 않으면은 일자리가 대폭 늘기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이제 국가 창업이라는 것들을 던졌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그 전하고 다른 게요. 일단 조건 없이 5천 명의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5천 명한테 200만 원씩 그냥 줍니다. 조건 없이. 뭐라든 상관없이 예. 조건 없이. 조건 없이 그 아이디어를 냈으면 아이디어 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질 만하다고 생각하면 발표해서 200만 원씩을 그냥 조건 없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지역으로 그 토너먼트를 해서 네. 1,000명을 또 줄입니다. 1,000명을. 그리고 그 1,000명을 다시 100명으로 줄이고 네. 그리고 그 100명을 상대로 해갖고 창업 콘테스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예. 만약에 이제 최종자들은 한 예. 10억 이상의 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과정을 국민들한테 어떻게든지 뭐 방송이라든가 유튜브나 이런 걸 네. 통해서 그 과정을 전부 공개할 생각입니다. 와, 이거 예. 이거 재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5천 명 이제 발굴해 가지고 200만 원씩 준다는 것도 이거 참 신선하고 파격적이고 1등 최종 우승자에 1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한다. 창업하는 야. 뭐랄까 흑백 요리사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트렌드를 또 따라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 국민들 관심 받을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처럼 진행이 되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창업의 열기를 그 열풍을 또 살려내겠다.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앵커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열풍입니다. 네. 그렇지만 내년서부터는 뭐냐면 구조적인 창업의 틀들을 계속 만들 겁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테크 창업이라든가 로컬 창업이라든가 창업의 생태계 구축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을 차례차례 계속 해나갈 겁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창업 오디션 네. 흑백 요리사 보듯 우리가 지켜보고 응원할 수 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통합 인선 말씀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해운 장관 후보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후에 자진 사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했는데 자진 사퇴가 이제 없었다라고 제가 좀 들었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지명 철회가 있었는데 네. 청와대 내부 참모진 입장에서도 좀 글쎄요. 인사권자가 지명 철회하는 그 모습은 좀 피하고 싶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사권 관련된 거, 특히 그 정무직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대통령께서는 워낙 그 치밀하고 또 지혜롭게 어떤 그 인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뭐 묻질 않습니다. 사실 그런 문제는. 그렇지만 굉장히 그 자체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계속 국민의 눈높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동안에. 예.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된다. 그렇지만 그 검사하고 변호사 얘기를 또 몇 번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온 이훈 전 후보자에 대해서 예.
이거는 검사 쪽의 어떤 시각이다.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 본인의 해명할 기회는 충분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인사청문회였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에 그 얘기를 하셨고 네.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신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혜원 후보자 자체는 굉장히 능력도 있고 네. 또 통합 실용적인 인선. 예 그런 분이었는데 저희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죠. 예, 알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이제 결단이었다. 국민 눈높이를 네. 중심에 둔 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획예산처 장관 후임 인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것도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문제는 예.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시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참모들한테 그 생각을 꺼내 놓으신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통합형 인사냐?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제 보수 진영에 있던 인사가 또 오는 것이냐? 그래서 여러 일각에서 여러 좀 한마평도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네. 통합형 인사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민주진영 인사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자리에 대한 인사는 어떤 인물이 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통합형 인사 또는 네. 실무형 인사, 통합형 인사는 네.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뭐 대통령께서 여기 와서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네, 파람 무지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멘트만 있어갖고는 콘크리트가 안 되는 거 아니냐. 자갈도 좀 섞고 모래도 섞고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자갈을 너무 많이 섞거나 모래를 너무 많이 섞는 그런 룰은 우리 정부에서는 범하지 않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네요. 통합형 인사가 그렇습니다. 될 가능성도 있는 네, 것이고, 그럼요. 뭐 이 실용적인 인사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는 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어떻게 보면 뭐 스타일 원칙을 보면은 통합과 실용 꼭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통합 그렇습니다. 실용은 예.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어떤 또 인선이 될지는. 네, 지켜보고. 저도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뭐 티타임 하시고 계신데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아니 뭐 부동산 문제하고 역시. 예, 그다음에 민생 범죄 이런 것들 민생 어제 범죄. 그저께 검찰을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SNS 글도 올리셨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인 게 아니고 아. 민생을 괴롭히는 공정거래를 갖다가 맞아요. 못하게 하는 설탕. 그런 것들을 일제 소탕을 한 거. 네. 이 부분이 이거 검찰이 굉장히 잘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잘한 건 잘한 거다 네,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선하게 다가오기도 했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아젠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계속 티타임에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럼 언급하고 계시네요. 매일 아마 이제 역대 그 수석들 실장 수석들 중에서 네. 저희처럼 대통령을 많이 만나는 실장 수석들은 없을 겁니다. 만나니까 거의 근데 그 같은 차를 드세요? 뭐 수석들이나 뭐 이재명 그럼요. 대통령 같은 네, 차. 같은 차. 차를 드세요? 커피를 드세요? 이재명 대통령. 차를 드세요? 드십니다. 네. 얼그레이 뭐 이런 거 드십니까? 녹차 드십니까? 성분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수하고 구수 향이 납니다. 둥글레차 드시나? 누룽지인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소통, 국민들 소통, 기자들 소통도 물론이지만 이 수석들과 참모들과 소통도 거의 매일 하면서 티타임 그렇습니다. 한다는 것도 네. 참 대단한 거예요. 역대 아마 그 대통령께서 네. 가장 많은 어떤 참모들과 티타임을 하시는 그런 대통령일 겁니다. 예. 네. 이 전임 윤석열은 뭐 이제 출근도 늦게 하고 뭐 사우나도 있고 제가 못 침대도 봤으니까 있고. 그건 그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비교가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유튜브 기반 뉴미디어 언론사 신규 출입 등록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들었는데 받는 기간 끝났습니까?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인가요? 네네네. 아마 이번 주 정확하게는 뭐 춘추관에서 네, 진행을 볼 하기 텐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을 네.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 네. 이거를 만들겠다는 어떤 그 취지. 뭐 취지는 예. 엄청나죠. 금요일까지. 그러면 이번 주까지네요. 그런데 이거는 뉴미디어한테. 대통령께서 시대에 맞게끔 정부 광고 같은 것들도 좀 집행을 좀 바꿔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출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하신 건 아닌데 네. 시대에 맞게끔 저희도 출입처 제도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네. 이제 뉴미디어 풀단이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섞어 놓으니까 또
뉴미디어 쪽에다가 기회를 줄 숫자가 좀 적어졌고요. 그다음에 뉴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하고 다른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가 보도 스타일이라든가 이게 있기 때문에 촬영 맞아요. 같은 것도 그렇고 예. 이런 것들 하는데 갈등이 조금 좀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예 뉴미디어 풀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획기적이네요. 예, 또. 예, 그렇습니다. 그 뭐 획기적이기보다는 누가 네. 이걸 언론 개혁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저는 이제 언론 개혁이란 표현은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시대에 맞게끔 하는 언론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정상화되고 예, 시대에 그렇습니다. 맞게 정상화되는 거다. 근데 이제 일단 레거시 언론들이 불편한 입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거 자체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쪽을 뺏어서 이쪽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것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가 레거시 언론들을 존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네. 또 그와 존중과 그거에 대한 편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진흥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뉴미디어 쪽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보를 그쪽을 통해서 그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오마이TV 아닙니까? 네. 상당수 국민들이 이런 뉴미디어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당연히 정상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허창하게 이걸 언론 개혁 이런 것보다는 네. 언론의 그냥 자연스러운 정상화라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상화다. 근데 사실 수석께서도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 네네. 출신이시긴 하신데 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항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뭐 물어보는 문의 전화도 많이 받으시고 그랬을 문의도 것 같은데. 받고요. 불편한 속내도 많이 드러냅니다. 네. 그렇지만 이해합니다. 아하. 이해합니다. 그거는 레거시 언론의 어떤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했던 거 활동했던 어떤 그런 것들이 궤적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밖에 없겠다 생각을 하고 웬만하면은 다 잘 받아주고 그럼 좀 더 그러네요. 진흥시켜줄 분이 있으면은 또 네. 진흥시킨 부분을 발굴해서 그거 부족한 점을 좀 채워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도기적인 면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말은 나오겠지만 네.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 정상화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원칙에 따라서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조금 전 이제 보도 나온 걸 보니까 네. 청와대 이제 참모들 중에 다주택자들 네네. 뭐 집을 내놨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네. 이제 제 주변의 참모들도 우리 이제 수석님은 혹시 다주택? 저는 아닙니다. 다주택 아니시군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한테 자꾸 물어와요. 네. 객관적으로 대답해 줄 사람은 저다. 왜? 다주택자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럴 수 그렇게 있겠네요.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고 네. 이제 주변에 대통령께서 국민들한테도 이거 강제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지고 있으려면 해라. 정책적으로 그런데 부담이 갈 거다. 그건 가지고 알고 있으려면 계시는 그 정책적으로 부담이 갈 거다. 그렇지만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똑같이 얘기하면 참모들한테도 거고. 아하. 팔라 이런 얘기거나 팔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참모들이 다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네. 참모들이 내놓은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내놨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미 내놨는데 안 팔린 경우도 있대요. 아하. 그 오늘 어떤 수석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내놨다. 몇 달째 내놨는데 아하. 안 팔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 확 내려갖고 내놓겠다고 다시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예. 투기 목적이 아니고 이사를 가다가 또는 전세를 주거나 또는 업무 뭐 이런 걸 하다가 또 이렇게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사정을 봐가면서 아까도 그래서 이제 시간을 충분히 준 거죠. 5월 9일 계약만 해라 그때까지. 그렇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 4개월 정도의 어떤 유예기간을 준 유예기간을 거죠. 준다. 네. 그래요. 혹시 주변에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참모들이나 이거 왜 이거 하는 거야 이런 분은 없어요? 주변에 그런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제 만약 참모들 중에서 있다면 좀 불편하고 예. 죄송한 마음을 좀 많이 가질 수도 있겠죠. 아, 불편함 자꾸 이제 신문 방송에서 그 부분을 자꾸 막 건드리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하지만 지금 이것도 사실 다 마찬가지겠지만 딱 봤을 때 판단해 봤을 때
이게 내가 또 정말 이익이 되는 길인가? 네, 파는 그렇습니다. 게 이익인지 안 파는 게 이익인지 이거 뭐 판단하는 거죠. 각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팔 수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를 빨리 할 수도 뭐 있는 그럴 거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네. 사안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내가 팔라고 뭐 팔아 언제까지 팔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그럼요. 네. 거기에 따라서 판단할 거다. 하지만 이 참모들 뭐 강유정 대변인도 그렇고 뭐 춘총환정도 그렇고 지금 집을 네. 내놨다 네. 이런 얘기가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선택하는지는 또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네. 자, 뭐 여러 현안을 지금 더 숨가쁘게 다루고 달려왔는데 네. 설 명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설 선물 세트를 발송 중이라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설 선물 관련된 청와대 메시지 좀 담겨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네. 방금 전에 어, 그 이제 보도 자료를 갖고 왔는데 네. 이제 이게 2시 이후에 보도가 가능하다고. 아, 2시 얘기 이후에 보도가 네, 가능하대요? 네. 그렇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컨셉은 좀 컨셉은 좀 설명하셔도 되죠. 알려드릴 수 컨셉.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단독이네요, 컨셉 나가는 게 지금.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서 네. 음식을 이 여러 여러 지방의 지방에. 예, 그 먹거리로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네. 네, 아, 끝인가요? 네. 좀 더. 네. 네, 여러 지방에 각 지역에 어쨌든 네. 뭐 특산품이 될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걸 담아놨다. 네, 역시 통합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통합의 제가 의미가 담겨 있는. 그 단어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막 했는데 통합 선물 세트. 통합 선물 세트. 네, 구성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좋은데 통합 네. 선물 세트. 예,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선물은 통합 선물 세트. 지역 통합 선물 세트. 그런데요. 이번에 또 보면은 5국 3특 네, 예, 이 체제로 가면서 네. 이게 통합에 지금 여러 가지 물결이 다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이 광주 전남도 그렇고 대전 충남도 그렇고 지금 뭐 경북 경남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데 그걸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통합 선물 네. 세트. 네,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이밍을 해주셨습니다. 예, 우리 앵커님이 그냥 네. 좋은 그래요. 이름을 지어주셨네요. 제가 이름을 지어 드렸네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시간을 봤더니 네, 네, 시간을 좀 보고 있는데 네. 지금 네. 엠바고가 풀렸대요. 풀렸습니까? 근데 이 보도 자료에는 2시로 돼 있던데. 예. 자, 그러면은 엠바고 보내- 풀렸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바로 설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제가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실물 배달될 선물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갖고 왔습니다. 네. 그 사진 찍은 거를. 사진 그래서 찍은 거를. 사실 네, 제가 여기 와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네, 맞아요. 그 통합 선물 세트가 맞습니다. 이게 그래요? 5국 3특 삼특의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그런데 딱 맞네요. 집밥 재료. 집밥 재료. 예,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릇 수저 세트 네.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국민 통합과 지역 균형 성장 네, 그리고 모두가 체감하는 일상의 회복 이런 네, 국정 방향이 반영이 됐다. 네. 방금 전에 떴군요. 그렇네요. 저게. 예. 야, 보기만 네. 해도 너무나 훈훈한 선물 세트 저희가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설 명절 사실 제일 또 큰 명절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실 텐데 네, 설 선물 세트를 이 의미를 보면서 네, 이재명 정부의 방향, 국정 2년 차의 방향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시간이 되겠군요. 네, 네, 제가 네.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2시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 네. 저희 또 시계를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 네, 어디서 많이 본 시계네요. 바로 그 시계입니다. 네. 제가. 저는 없습니다. 아직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뺏어 가요. 내가 차고 있으면은. 이재명 대통령 시계. 그래서 저는 지금 찾다가 없어지고 찾다 없어지고. 없으셨다. 제가 왠지 제가 이긴 느낌이네요. 수석님이 의문의 네. 일패를 당하신 느낌이 좀 들고 말입니다. 매일 일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패 당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을 지나고 네.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계로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석님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또 반가웠고요. 네네. 가시기 전에 감사합니다. 못한 말씀 있다면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민생과 관련된 걸 본다면 창업 국가 창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젊은 세대 또 지방 지역 이런 쪽 그 젊은 세대 이쪽이 이제 커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국가 창업 열심히 할 겁니다.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석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